안녕하세요, 모터레스 김상영입니다. 저는 오늘 르노 삼성차 QM6 시승행사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더 뉴 QM6 가솔린 모델과 LPG 모델을 모두 시승할 거고요. 그리고 일단 바뀐 디자인부터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QM6는 나온 지 굉장히 오래된 자동차예요. 그리고 이 초기 디자인을 기본으로 굉장히 여러 차례 얼굴을 바꿨습니다. 일단 지난해 페이스리프트가 됐고 이번에 약간 스타일링 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페이스리프트를 한 번 더 한 거 아니냐 생각하시지만 르노 삼성차 측은 페이스리프트라고까지는 안 해요. 그냥 좀 디자인만 조금 더 세련되게 바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초기 모델과 큰 차이는 없지만 여전히 예쁜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 르노 삼성차의 디자인을 이끌어가고 있는 모델입니다. 주간주행 등 이렇게 디귿자로 나와 있는 부분 여전히 그대로 있고요. 이 헤드램프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LED 기본이 됐고 피어비전 램프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프로젝션 타입이 아니라 MFR 타입으로 바뀌었습니다. 달라진 부분은 확 달라졌는데 업그레이드 되어야 할 부분들이 사실 좀 더 눈에 띄거든요.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더 많은데 일단은 이번 모델은 디자인 변화에 이제 초점을 맞췄다고 합니다. 일단 그릴 디자인이 확연하게 달라졌고요. 이 그릴 안쪽의 패턴도 달라졌습니다. 기존은 굉장히 밋밋하게 이제 선을 중심으로 했었던 이제 그릴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도형 그래픽을 넣어놨어요. 이 아래쪽에는 QM6 레터링도 새겨져 있습니다. 최상위 등급인 프리미에르 모델은 여기 이제 프리미에르라고 새겨져 있고요.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이 램프선에서 이어지는 이 받침, 르노 삼성의 태풍 로고를 이렇게 받치고 있는 라인이 새롭게 들어갔습니다. 이 라인 같은 경우는 앞으로 추가되는 르노의 다양한 모델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해요. 자, 어쨌든 이런 부분에 소소한 변화가 있었고 범퍼 하단 이런 부분들도 조금씩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옆모습 달라진 게 없습니다. 뒤로 옆모습 달라진 게 없어요. 옆모습 달라진 게 없으니까 뒤로 바로 오고요. 그나마 좀 그냥 QM6 디자인을 얘기하자면 굉장히 풍성한 느낌이 많이 드는 SUV예요. 그래서 볼륨감이 강조되어 있는 느낌, 조금 얌전한 느낌, 그리고 고급스러운 느낌, 그런 것들이 좀 많이 강조되어 있는 자동차입니다. 메르세데스 벤츠가 이 옆면을 꾸미는 것과 굉장히 유사하게 르노도 이렇게 큰 차 옆면을 이렇게 볼륨감 있게 우아하게 꾸며놓고 있어요. 뒷모습의 변화는 이제 테일램프가 핵심입니다. SM6 페이스리프트 모델처럼 바뀌었어요. 기존에는 조금 밋밋했었던 이 윤곽선을 강조했었던 이 그래픽이 있었는데 지금은 조금 더 예쁜 느낌을 줄 수 있는 좀 미래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는 테일램프로 바뀌었습니다. 방향지시등을 켰을 때는 순차적으로 점등이 되고 비상등을 켜면 그냥 깜빡이만 합니다. 순차적으로 점등되진 않아요. 자, 전동으로도 열리고 스마트키 가지고 차 멀어지면 자동으로 문 잠기는 거, 이런 것들 르노가 우리나라에 거의 가장 먼저 도입을 했거든요. 이 모델에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게 LPG 모델인데 LPG 모델은 이 턱이 조금 있습니다. 일반 모델에 비해서 살짝 올라와 있어요. 이쪽에 이제 도넛 탱크가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다른 브랜드도 도넛 탱크를 쓰고 있는데 르노가 가장 먼저 도입을 했었고 이것도 계속해서 발전을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용량 문제도 그렇고 단순히 이 밑판에 탱크를 올려놓는 게 아니라 밑판과 탱크를 살짝 분리시켜서 진동이나 충격에 의해서 탱크가 손상되는 일을 막기 위해서 그런 부분까지 설계를 잘 해놨다고 합니다. 도넛 탱크를 넣게 되니까 트렁크 공간이 물론 턱은 생겼지만 기본적으로도 넓은 트렁크 공간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시트를 접는 것도 이렇게 쉽게 레버 조작만으로도 가능하고요. 다만 아쉬운 부분이 이 뒷좌석 공간이 시트 슬라이딩이나 리클라이닝이 자유로운 편이 아니에요. 네, 뒷좌석 엉덩이 부분에 슬라이딩이 추가되면 확실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실내는 일단 이 투톤 컬러를 적용을 했습니다. 굉장히 고급스럽게 이 가죽의 질감이 잘 살아나는 색상을 선택한 거는 굉장히 좋은데 보통 투톤 컬러 하면은 이렇게 대시보드 이쪽까지도 좀 화려하게 꾸미는데 적용되어 있는 범위가 좀 어색한 느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눈으로 봤을 때 그리고 실제로 만졌을 때 이 가죽 느낌은 꽤 좋은 편이에요. 플라스틱이나 이런 화학 물질을 쓰더라도 좀 푹신한 소재를 쓰려고 많이 노력을 했다고 하고요. 이 플라스틱 겉면 가공도 사실 르노가 굉장히 잘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또 아쉬운 부분이 뭔가 엄청난 신차처럼 르노가 스스로 포장해 놓고 바뀐 부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캡처나 XM3에 들어갔었던 이지 커넥트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옛날에 그 S링크가 그대로 적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 예쁜 느낌이 그렇게 들지도 않고 이 모니터 자체 크기도 그렇게 큰 편이 아닙니다. 공조 시스템을 끄고 켤 때 이 화면 안에 들어가서 꺼야 된다, 뭐 이런 동작이 추가된다, 이런 의견이 많아가지고 오토 버튼을 한번 누르면 에어컨이 꺼지는 시스템으로 바꿔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소소한 수정들만 이루어진 모델이에요. 확실히 이 르노 삼성차가 자동차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모델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 디자인 센터도 있긴 하지만 르노 그룹 안에서 르노 삼성차가 목소리를 크게 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자유롭게 여러 가지 시도하고 싶어도 여건이 안 되는 상황이 많아요. 이 자동차의 발전도 이렇게 요즘 추세에 맞게 현대기아차 수준을 따라갈 정도로 빠르게 무언가를 바꿀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도 없어요. 이게 프리미에르 정도 올라가면 적용될 것 같은데 오늘 시승했던 차 그리고 전시됐던 차에는 모두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이 없습니다. 먼저 LPG 모델을 탑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현대차, 기아차, 그리고 이제는 제네시스까지 합쳐서 한 70%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70% 이상이죠. 거의 80%에 근접한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데 요즘은 그러다 보니까 르노 삼성 같은 회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현대차 그룹이 하지 않는 행동을 해야 돼요. 현대차 그룹이 내놓지 않은 스타일의 차를 내놓거나 뭐 파워트레인 부분에서도 다르게 해야 되는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르노 삼성은 예전부터 그런 식으로 신차 개발 그리고 신차 수입 판매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LPG 모델도 그런 것의 일환 중에 하나예요. 지금 이런 중형차 중에서, 중형 SUV 중에서 LPG를 사용하는 차는 없죠. 이 LPG라는 게 일단 단가가 낮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행할 때 이 경제적인 측면에 굉장히 큰 이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전에는 LPG다 그러면 힘도 부족하고 이 LPG 자체의 연비도 그렇게 좋지 않은 편이거든요. 오히려 LPG라는 연료가 셀 뿐이지 효율도 그렇게 좋지 않고 많은 연료를 넣을 수도 없었어요. 지금도 뭐 택시나 영업용으로 쓰는 자동차의 이 트렁크를 보면 LPG 탱크가 그대로 있잖아요. 그 LPG 탱크가 용량이 그렇게 크지도 않고 사실 자리도 많이 차지해서 좀 불리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르노 삼성차가 이제 신차를 내놓을 때 LPG 연료를 활용한 신차 개발에도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원형으로 되어 있는 도넛형 탱크를 넣기 시작했고 탱크를 제작하는 기술도 높아져서 더 많은 연료를 실을 수도 있고 그리고 엔진 인젝터 관련해서도 기술이 조금 노하우가 쌓이면서 연료 효율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분명히 예전과는 훨씬 더 나아진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래서 렌터카나 장애인분들만 이 LPG 자동차를 살 수 있었지만 이제는 누구나 LPG 자동차를 살 수 있거든요. 그런 틈새 시장을 공략해서 사실 QM6 같은 경우는 지금 나온 지 오래된 자동차긴 하지만 굉장히 꾸준한 판매량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차가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 상품성 그리고 매력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남들이 잘 사용하지 않는 이런 파워트레인을 차에 넣었고 좋은 피드백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관계자분들에게도 이 LPG 관련해서 많이 질문을 했는데 향후 다른 차종에도 충분히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 지금 그거에 대한 여러가지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XM3가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아마 내년 정도면은 XM3 LPG 모델 출시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LPG 모델 같은 경우는 140마력, 토크는 한 20kgm 정도 되는데 QM6보다는 XM3 쪽이 조금 더 수월하게 힘을 내기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덩치가 큰 QM6도 도심에서는 사실 크게 부족함이 느껴지진 않거든요. 저속으로 달릴 때는 140마력짜리 LPG 엔진이 힘들어하는 것 같진 않지만 분명히 힘겨워하는 순간은 빠르게 찾아오긴 합니다. 경쟁 브랜드에 비해서 사실 출력이 워낙 낮잖아요. 따지고 보면 QM6는 코나에 비해서도 출력이 낮은 편입니다. 그래도 르노 삼성의 LPG 같은 경우는 그 액체 연료를 실린더에 직접 쏴주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전에 흔히 생각하던 LPG의 그런 비실비실함 뭐 이런 느낌은 크게 들진 않아요. 그냥 거의 가솔린 모델과 근접해요. 뭐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진 않지만 일상생활을 하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는 수준의 엔진이에요. 네, 그리고 변속기도 무단 변속기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 또한 현대기아차가 잘 하지 않는 부분 중에 하나죠. 무단 변속기와 LPG 엔진 어찌 보면 다이나믹한 주행과는 완벽하게 거리가 있는 세팅이지만 르노 삼성차 그리고 QM6라는 차와는 굉장히 잘 어울리는
질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QM6 같은 경우는 조금 부드럽고 온화하고 약간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또 이런 부분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오히려 그런 쪽으로 계속해서 발전을 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LPG 연료를 가득 채우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도 기름을 넣지 않고 갈 수 있다고 하고요. 여건이 맞으신 분들, 내가 사는 곳 주변에 그런 LPG 충전소가 있거나 내가 주로 다니는 곳에 LPG 충전소가 있으면 현명한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현실적인 매일매일의 기름값이 적게 든다는 부분은 굉장히 어쨌든 큰 장점일 거예요. 역시 힘은 부족합니다. 뭔가 시속 한 150 정도로 나갈 것 같은 소리인데 아주 힘겹게 속도가 높아져요. 지금 시속 100km도 안 넘었거든요, 고속도로에서. 지금 80km에서 100까지 올리는데도 엔진 회전수를 거의 6000rpm 끝까지 쓰면서 힘겹게 올라갑니다. 심지어 여기 내리막인데. 네, 그러면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LPG는 저렴하다, LPG는 조용하다, 그리고 LPG 모델은 가솔린 수준으로 힘은 맞춰놨다. 이 정도 LPG 모델의 특장점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단점은 힘이 약하다. 요거 하나만 얘기해도 되지만 이 하나가 좀 굉장히 큰 편이에요. 그래서 고속도로에서 순발력이 매우 떨어진다. 그리고 CVT 변속기와의 조합은 역동성이라는 것을 완전히 거세해버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도 이 차 가지고 있는 기본기는 탄탄한 편입니다. 승차감을 논할 때도 르노 삼성차의 전차종을 얘기해도 승차감이 가장 좋은 편이에요. 분명히 세단도 있지만 QM6가 승차감이 가장 좋은 편이고, 정숙성 이런 부분도 훌륭한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뒷바퀴 같은 경우도 그냥 솔리드 타입의 디스크가 아니라 벤틸레이티드 타입의 브레이크 디스크를 넣었다고 해요. 제동 성능에 있어서도 조금 더 이전 모델에 비해서 나아진 부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기본기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은 일정 수준에 분명히 올라와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다만 파워트레인에 있어서는 큰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코나보다 힘이 약한 거는 좀 그렇지 않나? 디젤 모델이 이제 추가가 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토크가 높기 때문에 이런 힘 부족에 있어서는 갈증이 어느 정도는 해소될 것 같습니다. LPG 같은 경우는 딱 경제적인 거 생각하시는 분들만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곧바로 차를 갈아탔습니다. 지금 타고 있는 모델은 가솔린 모델 GD2 모델이에요. 제원상 출력은 거의 비슷한데 확실히 가속 페달을 밟는 감각이나 이 반응은 역시나 가솔린 엔진이 훨씬 더 나은 편입니다. 르노 삼성차에 따르면 이 일상 영역 구간에서 LPG 엔진의 토크를 원활하게 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 놨다고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렇게 번갈아 타보면 가솔린 엔진과 LPG 엔진 차이가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누구나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차이예요. 제원상 출력은 144마력, 최고 출력은 4마력 밖에 차이가 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이상 체감이 느껴집니다. 자, 이 가솔린 모델에도 역시 CVT 변속기가 조합이 되어 있습니다. CVT 변속기가 예전에 비해서는 여러가지 방면에서 굉장히 나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르노 삼성차도 닛산의 CVT를 받아 쓰면서 굉장히 오랫동안 CVT를 사랑하고 있는데 역시나 장단점은 명확해요. 이렇게 크루징을 할 때, 정속 주행을 하는 상황에서는 굉장히 부드럽고 변속이라는 것 자체가 없기 때문에 속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느껴지는 그런 변속 충격이나 이런 부분도 없습니다. 그냥 부드럽게 속도는 쭉 올라가는 거예요. 다만 이렇게 순간적으로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그리고 계속해서 가속과 감속을 반복하는 상황에서는 확실히 일반적인 토크 컨버터 변속기나 듀얼 클러치 변속기에 비해서 대응력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부드럽게 달릴 때 좋은 변속기인 건 확실해요. 하지만 조금 힘을 주어 달릴 때는 살짝 답답한 느낌도 있습니다. 사실 요즘 차들은 굉장히 여유로워요. 어떤 상황에서도 대응을 잘 할 수 있게끔 만들어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출력이 셀 필요는 없어요. 모든 자동차가 출력이 셀 필요는 없지만 여유로운 출력을 가질 수 있게 만들고, 그 안에서도 주행 모드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효과적으로 그 힘을 쓸 수 있게끔 해주거든요. 그럼 힘도 좋고 속도도 빠르고 연비도 좋고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해지는 시대예요. 근데 지금 QM6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오래됐죠. 구시대적인 파워트레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르노, 삼성 그리고 QM6라는 차 성격에는 잘 맞지만 여러 환경에서 대응하기는 다소 부족한 느낌도 있습니다. 일단 힘이 그렇게 여유롭지 않고 변속기가 다채로운 성격을 보여주지 못하고요. 에코 모드는 있지만 별다른 주행 모드도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최신차라고 부르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죠. 자, 가솔린 엔진은 그래도 힘을 좀 뽑아냅니다. LPG 모델에 비해서 조금 난데 그래도 뭐 운전하는 재미가 있거나 하진 않아요. 기본적으로 잘 달리고 쓸 줄 아는 차입니다. 느리지만 착한 아이라고 불러줘야겠어요. 이 2.0L GD2 모델은 굉장히 노멀하게 타는 차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큰 특징은 없지만 부담 없이 탈 수 있는 차고, 동급 모델 중에서는 가장 뛰어난 가솔린 엔진 연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종합적으로 이 GD2 모델 이제는 조금 애매해졌어요. 이 차들의 크기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거든요. QM6는 좀 오래됐기 때문에 달라지지 않았는데, 경쟁 모델이라고 르노, 삼성이 얘기하는 소렌토, 산타페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한 가격을 가지고 있고, 연비도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가솔린 자연흡기 엔진 유일한 파워트레인을 가지고 있는 것도 뭐 나름 장점이라면 할 수 있을 거고, 기본기 측면에서는 굉장히 단단해요. 자, 단점, 무색무취, 개성이 없다. 차가 너무 보편적입니다. QM6만의 개성이 느껴지는 부분이 거의 없고, 주행을 위한 별도의 여러가지 시스템들도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행 모드 설정 이런 부분도 없고, 뭐 패들 시프트 뭐 이런 것들도 전무해요. 근데 주행 성능에 대해서는 분명히 높은 점수를 받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기본기가 출중하긴 하지만 부족한 부분들, 경쟁 모델들, 이제는 경쟁 모델의 동생들에게도 이제 충분히 위협을 받고 업심여김을 당할 수준이거든요. 근데 사실 자동차가 주행 성능만 딱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이 갖춰놓은 패키지, 그리고 디자인을 통한 만족감, 이런 것들도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다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행 성능에 있어서는 아쉬움이 많지만 종합적으로는 아쉬운 차냐? 꼭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사골이라고 얘기도 많이 듣고, 오래된 차라고, 그리고 지금 모델 같은 경우는 바뀐 게 없는데 신차라고, 뭐 놀림도 받긴 하지만 판매량은 계속 높아지고 있거든요. 오히려 역주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 거는 분명히 이 차가 가진 매력이 많은 사람들께 어필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르노, 삼성만이 보여줄 수 있는 거, QM6만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매력들이 잘 담겨 있는 자동차인 것 같습니다.